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말일입니다. 12월 30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일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되는데요. 이 12월 겨울을 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근래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서울이 영하 6도, 6.7도라는데 영하 6도, 설악산이 17도나 된다고 합니다. 17도. 설악산은 아주 그냥 깐깐하고 그냥 짱짱이 얼으면 겨울이 되겠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는데 나라는 아주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정부에서는 업무 복귀, 업무 개시 명령을 냈습니다. 업무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 통보서를 받지 않으려고 피한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받으면 되는데 법적 효력이 그렇게 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후에 이제 정부도 이제 고민스러울 겁니다. 반드시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연대에서는 응할 수 없다. 정부 명령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파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레미컨 공장이 스톱이 된 데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의 그 기관 산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정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 쪽으로.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말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 너희들이 대신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일 그, 연합하는 훈련, 그러니까 한미일 그 공조를 깨라, 그걸 취소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치가 아닙니까? 이건 이북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앵무새같이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북을 동조하고 이북에 찬동하고 이북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적군입니다. 적군이에요. 이건 완전히 법대로 전부 집행해서 전부 다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구속도 그냥 아주 잔인하게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북의 동조고 이북에 따라서 하고 중국의 동조고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을 저기 하는 그런 집단은 저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법대로 집행해서 저 민주노총 이 좌빨 같은 이 적군들은 완전히 제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운송 사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죠. 도울 수 있겠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항미 동맹을 깨라. 항미 동맹을 취소해라. 그거를 파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북의 말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나 이
권중광 TV를 시청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옳게 판단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적군들을 적군들을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밀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에게 한번 이북을 보여주려고 이북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0일이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12월 1일입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춥대요. 이번 주 말 정도 되면은 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추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옷 좀 두둑히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러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녁 본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북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온 태영호 국회의원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 이북에서는 상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죠. 지식인층에 있는 사람이지. 그분이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도 보신 것 같이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을 쏠 때 ICBM 미사일 쏠 적에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김정은이하고 아주 찐빵 똑같은 도장이더만요. 똑같이 김정은이 닮았더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아마 지금 감춰놓고 아마 해외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 딸 둘째 딸이라고 그러는데 10살 됐다는데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한테 그 ICBM 그 성공했다고 그 표창을 하는데 그쪽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한테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나이 먹은 장군이 거기서 그 딸한테 완전히 폴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폴도 인사. 참 그래. 좌파들 이걸 보고도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10살 먹은 딸한테 폴도 인사한다. 이 인사라는 건 예의인데요. 이 인사를 한다. 이 좌빨, 이 종북 세력들 좀 보고 양심을 좀 가져봐요. 이렇게 이북에서 할 때 그래도 이북을 동조하고 한미 동맹을 파괴하라고 하는 이 종북 좌빨 이 적군들은 말이죠. 이북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이북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을 요구하지 못해요. 그래놓고 남한만 이렇게 흔들고 남한 정부에 일하기 힘들게 만들고 이 국가 기관 산업을 갖다 망치고 엎으려고 하는 이들 완전히 전부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로 보이는 김주애는 2013년 2월 19일생입니다. 2013년 2월 19일생. 김주애를 공개한 것에 대해 4대 세습을 위한 작업으로 판단했다. 김주애를 그 4대 세습 왕조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시기에 아들을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근데 모르죠. 공산당 하는 일들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김주애를 앞으로 후계자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죠. 여하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10살 100일 갔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존귀한 백두혈통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미로 김주애를 대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그렇다고 김주애가 김정은 후계자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김정일도 김정은 존재를 감췄다가 공개할 때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식으로 신격화했다며 이번에 북한 주민들이 10살짜리 김주애를 봤는데 그런 인물을 신격화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니, 이 공산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뭐 김일성이는 뭐 솔방울로 무슨 뭐 수류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제들하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솔방울로 수류탄이 된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백두혈통 그 김일성을 갖다가 그걸 국민들한테 내세워 가지고 그 김일성 집단을 갖다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김정일 때는 무슨 3살 때 총을 쐈다. 아니 총을 쏘면 총의 그 반동이 말이죠. 이 장정들도 이 어깨가 이게 움직이는데 말 흔들린대요. 물론 요즘에 K16 같은 거는 그렇게 좀 진동이 적습니다만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운전했대. 자동차 운전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안 되는데 자동차 운전했다고 맨날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그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믿는 국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국민들도 그거 보면 거기서 거기 똑같은 거예요. 태영호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과 함께 미사일 발사 현장에 등장한 김주애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표현했다가 시험 발사 성공 기념사진 촬영 모습을 소개할 땐 존귀하는 자제분, 이 존귀라고 붙인다고 하면은 이게 함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데요. 이걸 후계자로 김주애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저희 공산당 하는 거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면 김정은의 아들이 되는 아들은 정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딸을 내세운다. 극존칭을 쓴 것에 대해 우선 김 위원장이 딸을 굉음이 울리고 폭음이 울리는 이곳에 데려간 것은 향후 7, 80년 동안은 북한의 핵은 흔들림 없다. 이대로 간다. 4대까지 이미지를 북한 주민과 세계에 강하게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땐 그야말로 아버지와 함께 간 딸의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는 정장 차림을 하고 아버지 옆에 사진 찍었다. 저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김주애에게 사성장성으로 진급한 사람이 허리 굽혀 폴도 인사를 다른 허리를 편 상태에서 손을 내밀고 북한 간부들이 허리 굽혀서 인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좌파 종북 세력들 우리 국민들 이것 좀 들어보고 이것 좀 보라고요. 당신들은 말이죠. 이 좌파들은 말이죠. 북한이 이렇게 해도 북한의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 한마디 말 못해. 그러니까 적군들이라는 거요. 그래 놓고는 아무 저기 없는 그냥 무슨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뭐 쇼를 했다, 무슨 조명을 켰다, 뭐 했다, 뭐 괜히 흔들고. 김정숙 씨가 있을 때, 김정숙이가 대통령 부일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가고, 저 대통령 그 저기 외국에 나갔을 적에 저 캄보디아 갔을 때는 예? 공군 2호기를 불러서 그걸 타고 말이지, 앙코르바트가 그런 데까지 가서 그게 구경하고 말이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우파가 거기서 대항을 못해. 그냥 국민의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솔직히 저는 인정을 쓴 사람 몇 명 안 돼요. 한 두세 명. 나머지들은요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싹 바꿔요. 바꿔. 태 의원은 김정은 딸과 간부들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다. 북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제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간부들이 미성년자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다. 김일성 때는 없었다면 놀라워했다. 태 의원이 말한 할아버지뻘 장군의 폴더 인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군 인사들과 기념사진 촬영 현장에서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장창하가 왼손으로 받치고 허리 숙여 오른손으로 악수한 모습이다.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장창하가 대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김정은한테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 딸 10살 배기 민간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주 팔을 폴도 인사를 했다. 가지고 허리가 그냥 기억자를 꾸벼가지고 인사했다는 얘기죠. 야, 공산당들이 이건 못되는 공산당들이 있어. 그 할아버지 된 사람, 아유 나 같으면 그냥 그거 저 사성 진급하는 거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때려치고 말겠네. 아,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지,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인간들이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요. 태 의원은 김일성이 김정일이나 김경일을 데리고 가면 북한 간부들은 허리 정도가 아니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당시는 간부들이 뒷짐 지고 있었답니다. 허리를 갖다 이렇게 폴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일성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삼촌들한테 인사해라고 해. 김정일은 미성년 때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며, 아무리 왕족이라도 공주한테 인사하듯이 그렇게 허리 굽혀 인사한다? 미성년 때는 이런 건 없었다고 했다. 태의원이 김일성 때 봤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얘기죠. 유교적 분위기를 깬 이례적 행동에 대해 태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4대까지 간다는 것을 확고히 각인시키려고 결국은 작업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딸이 후계자여서 존귀하다고 붙였다고 생각 않는다고 했다. 글쎄요,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살 때면 김정일이가 내세울 때 정도 됐고, 존귀하다라는 말을 붙였다.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생긴 게 그 아버지 김정은을 아주 도장 찍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더 아끼는지 모르죠. 공산당은 누가 뭐 하라고 한다 해요. 뭐 선거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보는 까닭에 대해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 김평일, 김영일 셋이 있었지만 미성년 때는 누가 후계자다라는 것을 정하지 않았다. 또 후계 구도로 갈 때 후계자는 대단히 우상화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인간이 아니다. 라며 김정은도 미성년 때 공개하지 않았다가 공개할 때 주민들한테 3살 때 총을 쏴서 마치고 자동차 운전했다는 점을 들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얘는 특별하다. 그렇게 아주 김정일을 내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이 믿는다든가 그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 공산당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태 의원은 아마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공개 작업할 때는 대단한 우상화 선전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가 아들이 있다는 그 외신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죠. 김정은이도 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감춰놨다가 내세워가지고 후계자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김정은이하고 이 김주애라고 하는 10살밖에 딸입니다. 얼굴 찐빵 똑같은 거예요. 김정숙이 비슷하네. 김정숙이 얼굴 비슷하네. 박수치고 아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먹고 살라고. 이게 앞으로 민주화되면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딸 갖다 이게 세워놓고 그래놓고 그 김주애를 국민들한테 내세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김주애 이게 딸을 10살밖에 딸입니다. 애비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승진은 장군이 아주 그냥 그 폴도 인서 그냥 허리를 그냥 90도로 깎아가지고 이 김주애한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김정은이는 이렇게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잘해 거기에 있는 이 공산당에 있는 저기들은 그냥 박수치고 뭐하고 그러고 이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랍니까 이게 왕조 시대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왕조 시대. 근데 우리나라 이 종북 세력들, 이 좌빨들, 이 북한 내 그저 그 말만 듣고 북한 말에 따르고 말이죠. 한미 동맹 그 파괴라고 하는 이 집단들, 이 인간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국민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 하는 사람네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파업이 아니에요. 원래 노동자들 이거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노동자 대가로다가 보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 하는 일에 먹고 살기 어려운 게 아니면 한미 그 동맹을 파괴하라는 얘기를 왜 내세우고 나옵니까? 그건 이북이 계속 방송하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북의 편에서 이북에 있는 그 정치 집단을 지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나가서 이 화물연대 파업하는 거 그 이어가지고 뭐 철도 파업도 있고 뭐 따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반대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들이 제대로 안 오면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됩니다. 싸그리 잡아들이세요. 법이 있는 데는 법이 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우선 중심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데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공산당이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완전히 그 왕조 시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없이 장성택에게 그냥 막 쏴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법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도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서야 됩니다. 무슨 권력측 특수한 집단에 대해서 법을 갖다가 유예해주고 법을 갖다가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잡배들이 묻어오는 겁니다. 잡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법 집행을 강하게 해서 이 나라를 법 테두리 위해서 살아나가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지금 현재 업무 개시 명령, 업무 복귀, 업무 개시 명령은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싹으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역적들, 이 적군들은 완전히 소탕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지방에 숨어 있는 고정 간첩, 빨개 이런 분들도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추워졌는데 말이죠. 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이거는 그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적극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적극 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북의 10살배기 김주희한테 폴도를 인사를 했다는 사성 장군이 장성희 장군이 폴도 인사를 했다 하는 것을 이북에서 보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도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실정이 우리 국가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지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은 국가와 국민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속히 타협을 하기 바랍니다. 업무 복귀를 하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 구속시키세요. 구속시켜요.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이 딸 김주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제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찐빵인지 모르겠네요. 그 생긴 가다가 모습이 김정숙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찐빵. 그 김정은이가 아마 김주혜를 제일 아마 이쁜 명이죠. 왜 이렇게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 어깨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이게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신격인데 말이죠. 이렇게 손을 아버지 어깨에다 딱 손을 놓고 이렇게 딱 사진 찍었다. 이게 특수한 집단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권중광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법 집행을 잘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 국민의 힘에 있는 의원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사람 빼군요, 이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보수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다음 총선 때 차지하기 힘듭니다. 저부터도 안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저보다 더 빠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여러분들이 말일날 밀린 일들 좀 마무리 잘 하시고 이 화물연대 파업과 이북의 김정은이 세습 왕조 시대 10살비게 딸을 갖다 놓고 진급한 사성장군 장장군이 폴더 인쇄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잘한다고 또 박수치고 말이죠. 이게 공산당 수법인데, 여러분 공산당을 지지하십니까? 이 좌빨들 종북 세력 공산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면 입으로 다 가. 입으로 가라고. 왜 남한에 살가지고 남한에 자유민주국가에서 살다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기관 사람을 갖다가 뒤범먹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지, 왜 윤정부 가는 길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수 세력들이, 애국 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힘이 들면 군대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꽉 잡아야 됩니다. 좌빨들 전부 쳐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이제 마지막 달 12월 1일이 됩니다. 날씨도 춥다는데 옷 좀 두둑하게 입으시고요. 또 추위 타시는 분들은 내복도 좀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그래서 감기 이기세요.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